그림 왜 이렇게 안 ным? 뻑치네. 오늘 왜 이렇게 안 그려지지? 나 슬럼프인가? 채색은 왜 이렇게 어려워? 안녕하세요, 깝지입니다. 혹시 요즘 그림이 늘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무리 그려도 제자리에 옆자리 친구는 그림을 진짜 잘 그리고 나만 못 그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신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을 때 점프업했었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된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이 안 느는 것 같아요, 실력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사실 이건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저도 여전히 느끼는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죠. 변화가 안 느껴지는 건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실 진짜 단순해요. 첫 번째, 그림은 완성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낙서 한 장을 그리는 것과 완성도 높은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죠. 특히 입시에서는 더 그래요. 4시간짜리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그림은 그것보다 2~3배 정도는 시간을 더 들여서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둘째,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까지는 개인적인 시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그렸다고 해서 내일 바로 실력이 늘진 않아요. 이건 키 크는 거랑도 비슷해요. 성장기라고 해도 어제랑 오늘의 키를 비교한다고 변화를 느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1년 전 사진을 보면 나 좀 컸네? 하고 느껴지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면 지금 그림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도 예전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늘었을 거예요. 혹시 처음 그렸던 시절의 그림을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그림과 비교해보세요. 엄청나게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물론 이불킥도 같이.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걸 듣고 옛날 그림을 찾아봤다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멈춰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그림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 제가 직접 해본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림 실력 개빠르게 느는 방법 첫 번째, 피드백을 받았다면 수용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지키지 않아요. 많은 초보자들이 피드백을 받으면서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우는 입장이라면 독창성보다 기본기를 먼저 익히는 게 우선이에요. 유명한 셰프도 기본 레시피를 먼저 완벽히 익힌 뒤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인체의 비례와 특징, 색상, 채도, 명도, 덩어리를 먼저 잡고 세세한 부분의 묘사를 하는 등 기본적인 부분을 간과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일본 무도나 예술계통에서는 처음 배울 때 스승을 철저하게 따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스타일을 공부하고 독자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찾는다고 해요. 장인정신으로 유명한 일본에서 내려오는 수파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슬럼프가 왔다면 그림과 거리를 두지 않기.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림을 더 그리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요. 하지만 제가 제 경험을 비춰보고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느낀 부분은 달랐습니다. 슬럼프는 대개 안목은 높아졌지만 실력이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림 그리는 걸 멈춘다? 이럴 때 그림에서 멀어지는 건 완전 독이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자료들을 접하게 되면서 눈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실력은 그대로인데 눈은 계속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슬럼프를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서울대 심리학과 김수환 박사님이 쓰신 레전드는 슬럼프로 만들어진다 라는 글에서는 슬럼프 극복의 주요한 심리적 자산으로 메타인지를 말씀하세요. 즉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어떤 점이 문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해요. 간단히 얘기해서 내 그림에서 서툰 부분을 최대한 정확히 알아채려고 해보세요. 슬럼프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잘 그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바로 크로키를 하거나 그림을 무작정 많이 그리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최대한 정확히 3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인체 비율이 어색하다, 빛 표현이 부족하다, 색감이 밋밋하다, 이렇게 구체화하면 슬럼프 극복이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잘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옆에 두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과 자기 작품을 비교해봤는데 실망스럽다면 그만큼 내 작품에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의 이 부분만은 진짜 그대로 따라한다는 생각으로 완전 작은 요소 하나를 집중적으로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놀랍게도 퀄리티가 갑자기 좋아집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다고요? 어디를 따라 그려야 할지 감조차도 안 잡힌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좋아하는 장면 자체를 모작하거나 모작이 힘들다면 완전히 따라 그리는 트레이싱도 추천드립니다. 야키마유르의 잘 그리기 습관이라는 책에서는 트레이싱을 사용하는 건 치사한 짓이 아니라 영리한 판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레이싱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 제 생각이랑 똑같더라고요. 트레이싱은 초등학생 때 글씨를 따라 쓰는 연습이랑 비슷해요. 정확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따라 그리다 보면
정확한 비율과 구조가 자연스럽게 체득됩니다. 완전 기초적인 훈련법이에요. 트레이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연습 방법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도 종종 써먹는 방법인데, 처음부터 입시를 가정하고 그냥 대회용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면 그림이 개빠르게 늘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고입 한 달 남은 시점에 학원에 와서 개빡세게 그린 다음에 예고나 애니고에 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실력이 폭발적으로 느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이 책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음악 부분에서도 제자에게 처음부터 공모전용 곡을 연주시키며 실력을 키운다고 해요. 이런 방식을 그림에도 같이 적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모전이나 실기대회를 먼저 신청해놓고 완성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목적이 분명해지고 빠르게 성장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같은 포즈를 여러 번 그리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도형화로 인체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해요. 도형화가 안 되는 분들은 트레이싱을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크로키를 하면서 인체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이때는 트레이싱이 아니라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그려보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로 내 캐릭터로 변환해보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찾고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에서 적용해보려는 포인트를 내 그림에 집어넣습니다. 예전에 크로키를 많이 하는데도 그림이 늘지 않을 때 썼던 방법이에요. 관찰, 분석, 응용, 순의 반복 학습을 그림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인 신경과학자 에릭 핸들에 따르면 반복적인 자극이 신경 연결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크로키만 막연하게 많이 하다 보면 그냥 깜지 쓰고 있는 상태가 돼요. 뇌가 멈추는 건데 이 방법을 쓰면서 뇌를 새로 고침해주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주시면 좋더라고요. 그림은 선형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계단식으로 빡! 성장을 하거든요. 지금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원하시는 목표, 특히 입시에 있어서 원하시는 학교 합격을 무조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는 습관 그 자체가 이미 성장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슬럼프에 빠진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절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